육아퇴근, 육퇴라고 하죠. 아이들이 잠들면 그제서야 엄마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행운이는 5살까지도 절 퇴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졸린 듯 눈이 끔뻑끔뻑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업되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재우는데 2시간이 넘다 보면 육퇴고 뭐고 날 자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라이팬으로 아이머리를 한 대 쳐서 기절이라도 시키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은 행운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임을 알기 전 겪었던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행운이가 겪었던 수면 문제 증상과 제가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현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이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제 영상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리 감사드려요. 육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수면 문제가 가장 컸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내가 깨고 싶을 때 깰 수 없는 거죠. 물론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아시다시피 육아에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잠들어야만 쉴 수 있는데 잠들지 않으면 무임금 당직이 지속되는 거죠. 저는 원래 올빼미형 인간의 잠도 아주 많습니다. 직업 자체가 오후에 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산 전에는 기상시간이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9시도 저에겐 너무 이른 새벽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오지 않았고 행운이는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깼어요. 조금만 더 크면 잘 잘 거야 라고 기대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행운이가 4살이 되고 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나마 어릴 때는 1시간 이내로 재울 수 있었는데 오히려 3, 4살이 되면서 아이가 더 안 자고 더 잘 깨더라고요. 일주일에 4, 5일은 재우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고 어쩌다 10시 전후로 재우기 성공한 날에는 12시쯤부터 아이가 꼭 깼어요. 원래 수면 중 각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다시 토닥토닥 거려서 재워도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는 침대에서 안 자고 꼭 거실 바닥에서 자야겠다며 이불을 다 끌고 나갔어요. 애미는 바닥에서 자면 몸이 베겨서 다음날 온몸이 쑤시는데 행운이가 알 리가 있나요? 나가서도 불을 다 끄고 누워있어도 바로 안 잡니다. 공포영화 연출하듯 업돼서 혼잣말 하다가 6시가 넘어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은 아침이 전쟁이죠. 당연히 늦잠을 자고 어린이집 안 간다고 떼를 쓰겠죠? 그럼 결국에는 아이를 들쳐매고 나가야 하는 거죠. 혹시나 버릇될까봐 어린이집에는 일단 무조건 보냈거든요. 막상 보내면 항상 선생님께서 잘 있다 온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미운 4살이 되었을 무렵엔 기저귀 전쟁의 시작과 함께 수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감각에 예민함을 보이면서 행운이가 하이실종 상태로 자기 시작한 건데요. 처음엔 잠든 다음에 기저귀와 바지를 입힐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다가도 깨서 짜증내고 난리치거나 아니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보면 벗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젠가부터 자려고 불을 끄면 누운 지 10분도 안 돼서 아이가 각성이 시작되었어요. 불을 끄면 다시 불을 켜기를 반복하고 침대에서 방방 뛰면서 혼자 신나서 웃었죠. 차라리 다른 방에서 혼자 놀다 오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엔 남편도 짜증내면서 쟤 좀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쌍둥이 아들도 자고 싶은 시간에 못 자니 짜증내고 난리였어요. 저도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는데 온 가족이 같이 예민해지니 결국 행운이의 수면 문제가 제 우울증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죠. 더 이상은 제가 못 견디겠다 싶어서 4세 말에 사설센터에서 발달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예상만 할 수 있었어도 대응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당시 검사받았던 곳에선 행운이가 절대 자폐는 아니고 지적장애의 가능성만 높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아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단호하게 훈육하라고 했어요. 잠을 계속 안 자면 차라리 다른 방에 안전문이랑 카메라를 설치해서 놀다 지쳐 자게 두고 부모는 침실 가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엄마가 못 견딜 거라고요. 차마 아이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전 대신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행운이를 울렸습니다. 침실에서 방방 뛰며 신난 애를 침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 자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운이는 드러누워 울며 난리를 쳤고 다시 침실로 가겠다며 저를 지나가려 했지요.
정말 다행인 건 그때 아래층에 친정엄마가 사셨고 시장 인근 주택가에 살고 있어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다행히 행운이가 새벽 1시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물론 다음날 엄마가 어제는 또 무엇으로 난리였냐고 물어보시긴 했죠. 길면 한 번에 1시간 30분 정도까지 울면서 떼를 썼고요. 이때 중요한 건 엄마는 절대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한 가지 말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떼를 쓰면 자러 갈 수 없어. 팬티 입고 바지 입고 울지 않아야 자러 갈 거야. 중간에 여러 번 화도 내봤지만 결국 먹혔던 순간은 나는 내가 무얼해도 동요하지도 꿈쩍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였던 것 같아요. 5살 땐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잘 때도 안 잘 때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낮잠을 안 잘 때면 밤에 좀 일찍 잠들었는데 낮잠을 자고 올 때면 밤 11시에서 12시가 되어야 잠이 들더라고요. 아직 낮잠을 아예 안 자는 게 아니라서 낮잠을 안 자고 올 때면 꼭 오후 5시에서 6시에 자려고 해서 TV를 트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깨우거나 낮잠을 1시간을 못 넘기게 하고 깨웠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11시 전후로는 재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께 아이가 졸려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낮잠을 안 재워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자려는 아이를 깨울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행운이는 잠드는 시간이 계속 11시를 넘겼고 쌍둥이 아들은 10시 전에 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아래층에서 행운이 소리를 들으며 매일 잠을 설치던 엄마가 5살 가을인가 겨울쯤인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에서 재우겠다고 밤 9시 반쯤이면 데리고 내려가셨고 다음날 아침에 깨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라오셨죠. 아들이 9시 반쯤 내려가고 행운이가 11시 전후로 잠들었다가 새벽 3, 4시쯤 깼다가 다시 6시쯤 잠들고 나면 아들이 6시 30분쯤에 혹은 7시쯤에 깨서 집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제 소원이 연속 6시간 이상 자는 거였는데요. 연속 6시간 이상 자는 게 제 소원일만 하죠. 행운이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안 했냐고요? 물론 나름 여러 가지 해봤죠. 그때는 행운이가 어려서 약의 힘을 빌릴 생각은 못했어요. 이것저것 검색하고 읽어보고 해서 시도해본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 잘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침실엔 무조건 암막 커튼을 쳤고요. 온습도계를 준비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모든 자극적인 것을 끄고 책을 보게 하는 정도로만 해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8시 30분 정도면 치카를 했고 9시에서 9시 30분 정도면 불을 껐죠. 마그네슘을 먹이면 잘 잔다고 해서 먹여보았는데 행운이의 경우엔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행운이가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막히면 자다가 더 잘 깼는데요.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서 깼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감기약이나 알러지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알러지약이 졸린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효과 하나 없이 안 자더라고요. 자장가 물론 들려줘 봤고요. 제가 1시간 넘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죠. 무발화 상태니 대화는 안 돼요. 제가 계속 조곤조곤 들려주기도 했어요. 자기 직전에 확언도 해줬었고요. 불을 켜놓을 때면 그냥 옆에서 포기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폰으로 전자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1시간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저 할 일 하고 아이가 지쳐 자게 하는 거라서 좀 짜증이 덜 나긴 했어요. 나중엔 불을 꺼도 되게 되었을 땐 옆에 누워 있었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누워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이때는 낮 동안 해결 못한 고민을 생각했어요.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거라 예상하면서 끝없는 생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재우는데 2시간 이상 걸렸을 때 처음에는 제가 피곤한데 못 자니까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 나중엔 그냥 쪽잠을 자자는 생각으로 행운이가 노는 동안 한 20-30분씩 졸았던 것 같아요. 자다가 깨면 아직도 놀고 있네. 이제 엄마랑 다시 누워볼까? 하고 재우는 시도했다가 졸음을 못 참으면 졸고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일찍 재워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1시간 30분 이상 걸릴 생각하고 제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요. 뭐 어쨌든 2-3시간이 넘어가면 일단 화는 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렇게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면요. 일단 최대한 낮잠을 재우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힘을 빼기 위해 낮에 좀 체력을 소진시켜 주시고요. 안마 커튼, 잘 시간 알려주기, 수면의식 같은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자러 가는 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유해성이 없는 한에서 마그네슘이나 다른 비타민 등을 시도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 관리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잠을 잘 자게 하는 건 힘들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내셨다면 다음날 무언가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꼭 주시고요. 전 너무 저에게 보상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며칠 전 풀배터리 검사를 다시 받으러 소아정신과에 다녀왔어요. 검사 후 임상심리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행운의 예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던 이야기들 중 이 수면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저 예민한 줄 알고 참기만 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지금 보면 행운이가 너무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는 정말 나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수면 문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은 대부분 감각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민감할 수도 있고 감각추구도 많습니다. 수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행운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를 평범하게 바라보았으니 그저 유별나게 보였던 거죠. 친정엄마는 그렇게 유별났는데도 병원에 가서 검사 안 받아보고 참은 제가 더 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수면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다면 단순히 아이가 예민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각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여러 방향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는 6살에 어린이집에서 병설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더 이상 낮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낮잠을 안 자고 발화를 시작하면서 감각적 예민함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밤 각성은 거의 사라졌었는데요. 요즘 들어 다시 생겼어요. 갑자기 밤 9시 30분쯤 되면 아이가 공포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가 간지럽히기라도 하는 듯 막 웃어대며 빙그르르 돕니다. 10시에 불을 다 끄고 누워서도 계속 혼잣말을 하며 웃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전처럼 짜증은 나지 않아요. 내일 힘들 거다 하고 말해주고 제가 할 일을 합니다. 어차피 12시는 못 넘기고 잠들 것을 아니까요. 그렇게 행운이가 나아지고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도 나아질 거예요. 오늘도 인내와 헌신으로 하루를 보낸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육아퇴근을 축하합니다.